아줌마 저 종석 오빠랑 임신했어요. 이제 종석 오빠는 제 거예요. 어머, 종석이 결혼도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 게다가 임신을 했다고? 종석이 서울대 나올 정도로 똑똑하지 않았나? 어쩌다 저렇게 애기처럼 변해버린 거지? 나의 아들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젖을 달라고 말한다. 그 모습이 나는 마음이 한없이 아프기만 하다. 우리 아들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냥 남들과 다른 것뿐이다. 그런데 한 아가씨를 만나고 난 후 우리 아들의 인생이 더더욱 망가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실제 사연을 다룬 시니어입니다. 이 영상은 1편과 2편이 나누어져 있고 지금 영상은 2편입니다. 1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댓글에 링크를 눌러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1편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인사드렸던 66세 홍순례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잘 나가는 우리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고 심한 뇌손상이 오게 되어 지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슬프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교회를 다니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저희 아들의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아들과 교회에 잘 참석하여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희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거 있죠? 그 여자는 27살이고 이름은 정지희입니다. 지희는 저희 아들을 아주 가지고 놀았어요.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저희 아들을 아주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주워와, 가져와, 물어와. 등등 아들을 노예처럼 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그 여자애를 신고하기 위해 증거를 잡으려 아들을 스토킹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저는 충격적인 걸 보고 맙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기겁을 했어요. 바로 제 아들과 지희가 키스를 나누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들어 증거를 잡을 생각보단 손이 먼저 나갔어요. 발빠르게 지희에게 달려가 싸대기를 날렸죠. 미치셨어요? 지희는 아주 화가 몹시 났고 아들은 지희한테 뺨을 때린 저를 아주 못되게 쳐다봤어요. 지희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 전 지희라는 여자애한테 말했죠. 너 대체 무슨 속셈인 거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너 내가 진짜 신고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장애인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뭔데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아? 라고 말했더니 지희는 저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석 오빠랑 저랑 사귀는 사이라고요. 다 큰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라고 말하더군요. 역시나 지희라는 여자애는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 말을 한 번도 질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 이미 결혼했고 자식도 2명이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있는 것도 와이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이혼을 했기에 지금은 혼자 남은 아들이었죠. 그래도 그 지희가 저희 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거라면 이 사이를 끝낼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희는 그런데요? 지금은 와이프도 자식도 안 보이고 거짓말 아니에요? 오빠 결혼한 상태야? 자식도 있어? 라며 저희 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아니야, 다 아니야! 라며 또 바보같이 대답했어요. 아들은 지희한테 아주 푹 빠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또 다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여자애를 꼭 경찰서에 넘길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놀이터에서 아들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데려왔어요. 전 아들에게 말했어요.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가족 말고는 절대 따라가지 마. 지희는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널 이용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텐데요. 그냥 제 말을 따라하기만 했어요.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가족 말고는 절대 따라가지 마! 지희는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널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또 지희를 만나러 가는가 싶어 계속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돼도 지희와 만나지도 않고 밖에도 안 나가는 겁니다.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긴 했어요. 관계가 끝난 것인가? 다행히 우리 집에는 그 후로 안 찾아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바로 지희였어요. 지희는 아주 당돌하게 밝은 웃음으로 기쁘게 말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기가 찼어요. 임신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았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희가 저 임신했으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말했습니다. 임신! 너가 임신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임신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들은 저와 지희의 얘기를 다 듣고 지희야, 라며 지희에게 달려갔죠.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어요. 너가 누구랑 임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과는 절대 앞으로 만나지 마렴. 그리고 찾아오지도 마, 신고하기 전에. 라며 문을 쾅 하고 닫으려는 순간 아들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희한테 하지 마. 내 애기야, 내 애기. 아들은 다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분명 항상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 눈치로 저를 바라보아 지능이 3살짜리도 못할 만한 지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자기에게 어여쁜 2명의 자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여자애를 만나 임신을 했다고 좋아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인생이 잘 안 풀려나가 죽고만 싶었습니다. 지희는 그래, 오빠, 우리 둘이 여기서 살면 돼. 라고 우리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대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밀어붙이고 강제로 아들을 집으로 밀쳐서 끝내 지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해 임신까지 하다뇨. 이것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고 또 전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아들을 스토킹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고요? 사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한두 번 찾아본 게 아닙니다. 결국 경찰서에 갈 때는 증거를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혜 말처럼 저희 아들은 성인이니까요. 물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 장애가 있지만 경찰서에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괜히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아들을 오히려 감금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증거를 잡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희라는 여자애를 파헤치기로 했죠. 그래서 지희와 저희 아들이 만났던 그 교회를 다시 가서 지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에요.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한 번도 안 찾아뵈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자매님,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건데요? 정지희 자매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희 자매님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자매님이랑 종석 형제님이 다른 교회 가자마자 안 나오시던데, 그래서 전 지희 자매님이랑 종석 형제님이랑 매일같이 붙어 다니니까 다른 교회로 이전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희는 제 아들이 교회를 옮기고 나서부터 교회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로부터 더더욱 확실해졌죠. 종교에 신념이 있던 여자애가 아니었던 거죠. 혹시 지희 자매님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네요. 저희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아프잖아요. 근데 요즘 기운도 없고 밥도 잘 안 먹길래 친했던 지희 자매님한테 찾아가 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쳐가며 지희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그 근처를 떠돌아다니며 학교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지희라는 여자애가 대체 어떻게 자라왔는지 찾아보려는 의도였죠. 그 동네 주변을 떠돌아다니며 혹시 정지희라는 여자애를 아시나요? 라고 말을 했지만 역시 개인정보라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대체 어떻게 이 기집애를 알아내야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희가 한창 교회를 잘 다녔을 때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기억이 났거든요. 지희 씨는 어디서 알바한다고 했죠? 전 저희 동네 근처의 부대찌개집에서 서빙해요. 라는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희 동네의 부대찌개집을 다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정지희라는 여자애가 일을 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라며 다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 10시가 됐고 마지막으로 안 가본 한 곳만 남았어요. 희망을 걸며 제발 이랬던 곳이라고 하나님께 빌며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지희라는 여자애가 여기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네, 맞아요. 일한 적 있는데 대체 지희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도 지희를 찾고 있어요. 라며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식당 사장님과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지희라는 여자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식당을 찾았어요. 그 여자애가 사장님에게는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영악한 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지희 어떤 애였습니까? 지희는 일을 잘 나오다가도 가끔씩 아프다고 하면서 일을 빼먹은 적이 많은 친구예요. 물론 그런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지만 지희의 사정을 생각해서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일을 빼먹고 2주째 안 나오네요. 전화도 안 받고. 사정이요? 대체 무슨 사정입니까? 지희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랐고 만 18세가 되자마자 보육원에서 나오고 지원금 받아 겨우 살아갔다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희는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고 보육원에서 자라왔던 거죠. 그런데 만 18세가 되자 보육원에서는 나가라고 말했고 혼자 스스로 삶을 이끌어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행동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희가 저희 아픈 아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강아지처럼 또는 노예처럼 가지고 놀다가 이번에는 임신까지 했다면서 저희 집에 눌러 붙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충격에 빠지셨어요. 네. 지희가요? 임신을요? 지 남자친구 있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키 큰 남자랑 사귀는 중인데 그것도 둘이 5년이나 됐다고요. 뭐라고요? 그럼 저를 또 속인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그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뭔가요? 혹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 연락처 아십니까? 연락처는 모르고 일하는 곳은 알아요. 남자친구도 여기 와서 밥 자주 먹고 갔었어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사실 어머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희에 대해 쎄함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치만 불쌍한 애라고 생각하고 늘 챙겨주고 있었긴 했습니다. 이번 일이 어머님 말대로라면 저도 지희를 당장 이 알바에서 내쳐야겠어요. 라며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저의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빠르게 찾아갔어요. 그 공장에서 박정세라는 사람을 찾으러 애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세라는 분이 여기서 일을 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분 좀 잠깐 뵐 수 있을까 해서요. 드디어 박정세 그분과 만나게 됐죠. 저를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정지희 씨 남자친구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지희 씨는 지금 지적장애를 가진 제 아들을 가지고 놀고 이제는 사귄다고 말하고 임신을 했다고 하고 저희 집에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살겠다고 초음파 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지희 남자친구는 아주 놀라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인가요? 사실인 건가요? 라며 역시 모르고 있던 눈치더라고요. 지금 지희 씨는 제 아들을 장난감 대하듯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제발 이 사람 좀 멈추게 해줘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신이라뇨?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고요? 라며 임신의 중점을 잡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냥 저희 집에 눌러붙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겠지요. 그 남자는 머리를 손으로 만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인은 저랑 임신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랑 산부인과를 들렸어요. 근데 저희 형편이 여력치 않아 아이를 지우기로 약속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지희라는 여자애와 남자친구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고 임신을 하였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 지희는 아이를 지우지 않고 저희 아들과 저에게 임신을 했다며 속이고 저희 집에 눌러붙으려 했던 걸까요? 저는 이제 지희를 잡으려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정지, 이대로 가만히 못 둡니다. 당장 장애인 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그쪽이 일이 끝난 후 지희랑 살고 있는 집에 저도 같이 갑시다. 정세라는 남자는 지희에게 화가 났는지 네, 알겠어요. 같이 가시죠. 제 말에 동의하고 저를 따라 주었어요. 그렇게 일이 끝난 후 지희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지희가 번호를 누르며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희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왜 아줌마가? 언제는 어머님이라고 밝게 인사하더니 이제는 아줌마로 호칭이 바뀌었네요. 너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나랑 아기 지우기로 했잖아. 그동안 거짓말 치고 다닌 거야? 대체 뭐냐고? 라고 지희 남자친구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당돌하고 기가 센 지희는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 앞에서 깨갱했던 거죠. 저는 산부인과 증거와 지희 남자친구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목격한 장면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지희는 경찰서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희의 속마음을 다 알아내었죠. 생각보다 솔직하게 다 말하더라고요. 이 경찰서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5년째 살고는 있는데 서로 돈이 없어 매일을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러다 교회에서 종석이를 만났는데 종석이가 한창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산 롤렉스 시계를 교회에서 차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롤렉스 시계가 집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종석이가 방에서 어떻게 찾아 끼웠나 봐요. 그래서 종석이의 돈을 보고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와 지희가 아이가 생기자 그 아이를 이용해 우리 집에 눌러붙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게다가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동네는 작아도 한때 잘 나갔던 사업을 운영했던지라 예전에 건축가에게 집을 맡겨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큰 주택의 넓은 마당 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덕에 더 잘 살아 보였나 봐요. 그렇게 지희는 장애인 학대, 사기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충격받고 힘들었지만 지희의 남자친구도 꽤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밥도 안 먹은 모습으로 볼이 패어 있고 안 씻은 머리에 급하게 나온 옷차림,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희는 지희 어딨어? 아직도 지희를 찾고 있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자식과 아내였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는 흔쾌히 식사 자리를 대접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울었어요. 아마 죄책감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미안해. 라고 저희 아들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전 며느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래하였고 이렇게 잘났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전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혼하고 살면서 마음 하나 편한 적 없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이들도 아픈 아빠지만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까지 이혼하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시 힘든 것만 생각해서 그동안에 고마웠던 행복했던 추억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100번 1000번 이해했고 그래서 이혼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며느리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며느리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사람이랑 살게요.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더 이상 남들에게 못된 짓 안 당하게 잘 보살필게요. 어머님도 좀 쉬셔야죠. 라며 다시 종석이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또는 미안한 감정이 들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종석이는 원래 제자리의 가족을 찾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종석이는 아직까지 지희를 찾고 있었지만 금방 가족들과 지내면 잊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희를 잡으려고 쉬었던 일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일을 열심히 하였고 아들 걱정이 좀 사라졌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한 단계씩 천천히 웃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지 66세에 처음 알았네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저희 아들을 잘 보살피고 복지센터에도 들리며 아들의 행복을 찾아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